일단 토레스 쿠페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스포일러 팀이 취재하고 내보내드렸던 문제들 거의 모두 개선될 예정입니다. 어쩌다 보니 르노 사태 시기와 맞물렸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지적하던 토레스 라인업이 디스플레이 문제,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었죠. 더 정확하게는 연구소에서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게 큰데, 그래서 결국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에 이어서 저도 연속으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마케팅을 비롯한 다른 부서들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미 작년 겨울에 개선을 약속했던 연구소가 지금까지 안 움직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영상이 나간 뒤로 연구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조만간 어떤 게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바뀔 거라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소식 드디어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다릅니다. 토레스 쿠페에 어떤 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미 만들어뒀고 이미 적용된 화면도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출시되는 토레스 쿠페에 어떤 게 적용되고 생각지도 못한 변화까지 모두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하필 비슷한 시기에 터진 르노코리아 사태가 KGM을 비롯한 경쟁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KGM은 특히 르노코리아의 초기 대응이나 소비자와의 소통 부재 같은 걸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최근에 있던 부정적인 여론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KGM이 잡았고 반사 이익을 보는 동안 르노코리아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다 할 대처가 나오지 않으면 역풍이 더욱 거셀 걸로 보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애플 카플레이를 비롯한 연결 문제, 그리고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살 거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방탈출에 버금가는 불편한 UI UX가 가장 큰 문제였죠. 여기에 연구소의 거짓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연결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홈 화면에서 공조장치 메뉴를 띄워두면 화면 분할이 안 된다거나 오토홀드 하나를 끄려면 후진 기어였던 걸 전진이나 중립으로 바꾸고 후방 카메라를 끈 다음에 화면 상단을 스와이프해서 꺼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변속 속도가 너무 느려서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점, 순정 내비와 애플 카플레이 음성이 동시에 출력돼서 애플 카플레이를 끄면 귀신 들린 듯이 다시 켜지고 헤드램프 조사각을 조절하려면 뜬금없이 공조장치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서 또 비이클 메뉴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야말로 기이함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구소에서 온 피드백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메뉴 아이콘을 변경하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개선이 있을 거란 거였고 그 또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연구소로부터 연락이 다시 왔고 이번엔 확실하게 토레스 쿠페 출시 전에 언급했던 모든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전 영상까지의 요약 내용입니다. 이제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어떤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인데 이 내용을 얼마 전에 KG 타워에 가서 직접 듣고 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토레스 쿠페에 반영되어 출시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 꽤 많아서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조장치 메뉴 관련해서는 따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거 외에 바뀌는 것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순정 내비와 카플레이 내비 음성이 동시에 출력되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강제 음수거 기능을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바로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팅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공조장치 메뉴를 띄워두면 분할 화면이 확실하게 되도록 개선된다고 하고요. 변속 속도가 느려서 불편했던 분들도 많잖아요. 이건 아예 변속 속도를 개선해서 불편함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변속이 빠르면 아무래도 길게 누르고 있는 시간도 줄어드니 급하게 차를 빼줘야 할 때는 더욱 편해지겠죠. 오토홀드는 아예 물리 버튼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되는지 봤더니 아예 스티어링 휠에 새로운 물리 버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건 대부분이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추가되냐? 왜 벤츠나 포르쉐 보면 이렇게 다이얼 스위치가 별도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스티어링 휠 양쪽에 버튼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오토홀드 버튼이 추가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건 아직 미정인데 즐겨찾기 버튼으로 쓰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주시길래 차라리 드라이브 모드 버튼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벤츠나 포르쉐도 이렇게 생긴 다이얼을 드라이브 모드로 쓰고 있고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나 사용 편의성을 보나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도 아예 스티어링 휠이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빠진다고 하고요. 라이트 각도를 비롯한 기존의 비이클 메뉴도 더 이상 공조장치 메뉴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비이클이 아니라 컨트롤이라는 명칭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거고요. 이 컨트롤 메뉴는 공조장치 메뉴가 아니라 상단 스와이프를 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헤드램프 조작각 뿐만 아니라 오토홀드나 오토스톱 같은 대부분의 컨트롤 메뉴들을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사실상 지난 시승기에서 지적한 거의 모든 게 개선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가 토레스 쿠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토레스 차주들 뿐만 아니라 렉스턴 라인업도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는데 왜 신경을 안 써주냐고 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 변화가 토레스 쿠페에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 토레스 라인업, 렉스턴 라인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기존 차주들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된 내용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많은 호응을 받았던 리멤버 프로젝트를 드디어 실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공조장치 메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애플 카플레이를 쓰고 있다가 온도를 바꾸려면 옆에 있는 공조장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하고 다시 홈 화면으로 나와서 애플 카플레이 아이콘을 눌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 문제였죠. 이게 우선 어떻게 개선될 거냐? 기존에 왼쪽에 있었던 인포콘 메뉴가 삭제되고요. 이 자리에 애플 카플레이 바로가기 버튼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 조절을 한 다음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 비하면 아주 많이 편리해지는 건데 아쉬운 감이 사실 없지 않죠. 저희는 BMW처럼 하단의 상시로 공조장치 메뉴와 홈, 미디어 이런 버튼들도 떠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도 이게 굉장히 편한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란 거잖아요.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은 임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늦어지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화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화면 비율이 달라지거나 하는 거라서 이건 애플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이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이렇게 임시 조치라도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인포콘은 자주 쓰지 않는 메뉴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작년 겨울부터 진작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시 조치라도 해준다는 게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토레스 쿠페 출시와 동시에 개선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개선되긴 당연히 힘듭니다. 이건 고객들도 압니다. KGM이 쌍용차 시절에 문 닫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 KGM이 된 이후에도 현대차 그룹만큼 연구 개발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도 그만큼 많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웬만한 고객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어떤 개선 사항이 있고 이게 실제로 개선이 된다면 고객들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건 연구소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어떤 거라고 했나요? 아예 시기를 정해두고 모든 걸 한 번에 개선하진 못하더라도 하나씩 퀘스트 깨듯이 하면 좋다고 했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 고객들 입장에선 그래도 KGM은 고객들 말을 듣고 반영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까지 나오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실제로 그 결과물까지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기다려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노력을 응원한다는 거죠. 이건 회사한테도 좋은 게 이렇게 하나하나 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벽에 가까운 차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인기 차종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쓰는 모든 차들이 업데이트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라서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충분합니다. KR10부터는 물리 버튼도 살아날 예정입니다. 이미 콘셉트카 등장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려했던 건 뭔가요? 이때까지 디스플레이 불편 사항을 묵인하는 건 아니란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떻게 바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시기까지 특정을 했고 실제로 그 결과물도 디자인상 나왔으니 기존하고는 확실히 의지가 다른 상황인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겨울에는 연구소로부터 받은 약속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개를 해버림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는지 대중들이 지켜볼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더 책임감 있고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말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KGM을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지켜볼 거란 겁니다. 원래는 이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필 비슷한 시기에 르노 사태가 터지면서 KGM의 이러한 개선 노력이 더욱 돋보이게 된 거죠. 마케팅적으로만 봤을 때 경쟁사 입장에선 기회인 게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일선 직원분들을 넘어 고위 임원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 실제 차에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